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고려 중기 시기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려 중기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쓸 때는, 고려 중기, 이런 표현 좀 쓸 때는 1019년, 이때 이제 거란의 3차 침입, 요걸 좀 격퇴를 했던 그런 귀주대첩, 이 이유가 되면은 약 100여 년 기간 동안의 평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는다든지, 그 다음 저 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그래서 압록강 어기부터 해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고 남의 평화기가 유지가 이렇게 쭉 됩니다. 자, 그래서 10에서 11세기 쳐들어온 애들이 바로 이제 거란이었다라고 한다면 12세기에 이제 쳐들어온 애들이 이제 여진인데요. 그 여진이 쳐들어오기 전, 그때 이제 12세기 초에 윤관이 나옵니다. 윤관 장군이 처음부터 별무반을 이끌고 나간 게 아닌데요. 한번 져요, 여진한테. 그러니까 윤관이 쟤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 중심인데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보군이라고 하는 보병과 신기군이라고 하는 기병과 승려로 구성된 말을 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버린다 이런 개념의 승려들, 승병, 기병, 보병으로 별무반을 만들어서 별무반,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축조하죠. 자,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1년 만에 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합니다. 1년 만에 다시 돌려주는 요 내용이 바로 동북구성이니까 시험 위치 이런 것들은 좀 몰라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1차 침입할 때는 강동육주, 2차 침입은 그 두 번째 윤관할 때는 동북구성, 요런 용어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침입 때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동북구성을 1년에 반환했는데 이때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이 여진이 성장하면서 부족을 통일해요. 그래서 집안이 아주 커지게 되고 국가가 제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이자겸이 4대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예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한테 이자겸이 딸을 줘요. 그리고 이 딸과 예종 사이에서 논 애가 바로 인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한테 또 이자겸이 또 자기 딸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인종과 이자겸과의 관계는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어른인 거고 사위면서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무시하는 사람은 이자겸이 되겠고, 그리고 이자겸이 여기서 이제 4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북진 정책이 좌절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종이 나름대로 좀 많이 이자겸 볼 때는 만만하고 이러니까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나오게 되는데, 이자겸의 난이 일어날 때 요때 이자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문벌 귀족. 이자겸이 이 당시 척준경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때 이제 인종한테는 정지상이라고 하는 그런 척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종이 이 이자겸 집에 막 갇히고 이렇게 될 때 정지상이 척준경을 살짝 꼬십니다. 야, 너 사돈지간이긴 하지만 이자겸이 너 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면 나중에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정지상이 척준경을 꼬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겸을 잡아요. 이자겸 잡아서 귀양 보내게 되죠. 이자겸이 귀양 갔는데 거기에서 생선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진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름 뭐요? 하니까 굴하지 않겠다. 그런 이름이 붙게 돼요. 영광, 굴비가 이자겸하고 또 관계되는 그런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정리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당시 이자겸하고 안 친했던 인물들은 없겠죠. 그리고 문벌 귀족사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조용히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자겸은 아닌 거고,
보니까 이제 개경은 지덕이 거의 세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묘청이라고 하는 이런 신진 관리가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는 거죠. 개경으로 수를 옮기자. 그래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 서경 천도를 주장을 하니까 왕이 실제로 서경으로 옮기는 대화궁이라는 궁궐도 짓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궁궐이 다 지어갈 때쯤 되니까 이때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나오는 이 개경파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청은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서경이라고 하는 곳을 옮겨야 북진 정책도 좀 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황제라고 좀 칭하고 뭔가 한번 대제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티 세력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묘청이 오히려 대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연호 이름을 천계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청을 나중에 진압하는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김부식하고 묘청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약 1년 반 정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니까 문벌 귀족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힘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상당히 극찬했던 인물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했던 말이 바로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와, 조선 천년 이래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실패해서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좀 유교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중국적이면서 사대적인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를 김부식한테 좀 많이 하는데 묘청은 이런 난가사상, 화랑도 정신이 있다. 부터 시작해서 국풍파, 우리나라의 스타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좋은 내용들은 바로 묘청에 대한 그런 내용. 그래서 난가사상 이런 용어를 좀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이 실패해서 너무 아깝다라고 강조했던 인물 진채호.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기가 거의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뒤에 1170년이 되면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고려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